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자 얘들아, 우리가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봐야 되는 책은 바로 양반전입니다. 양반전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이 매주 근장암 영상을 할 때마다 맨날 재밌대, 그죠? 약간 그래서 말할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한데 진짜야 얘들아. 양반전도 엄청 재밌어요. 되게 통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양반전을 또 재밌게 읽으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봐야 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조선의 신분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잉? 어잉? 선생님, 조선의 신분제도 불과 얼마 전에 홍길동전 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시간까지 합쳐가지고 벌써 2번인데 오늘 보면 3번째예요. 안 볼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볼 신분제도는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잠깐 진정하고 얘들아. X버튼이나 일시정지를 눌러서는 안 돼. 잠깐 진정하고 끝까지 영상을 좀 보세요. 자, 오늘 선생님하고 봐야 되는 이제 신분제도는 바로 조선의 후기 신분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신분제도는 사실은 조선 전기부터, 그러니까 조선 초기부터 쭉 이제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신분제도라면 오늘 볼 신분제도는 조선 후기에 흔들리는 신분제도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얘들아, 양반, 그리고 인, 그리고 그리고 네 개의 계층이 있었잖아. 그죠?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죠? 아까 다 대답했죠? 이 네 개의 계층이 있었는데 이 계층들은 사실 서로 이제 같은 신분끼리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웬만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신분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했었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오면 되게 영원할 줄 알았던 이런 신분제도가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는 사실 얘들아 되게 격변의 시기야. 그러니까 뭐가 엄청 많이 변하는 시기인데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또 사회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많이 다 바뀌는 시기였다는 거야.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에는 이 조선시대의 근본이었던 이런 신분제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전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요 얘기를 하려면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병자호란, 임진왜란 이런 전쟁이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진짜 우리 조선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얘들아 이제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우리 조선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이제 끼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을 잘 막아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이 백성의 고통 그리고 무너진 궁궐 정말 사회가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병자호란은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있어서 또 일어났기 때문에 또 고통이 이제 2배, 3배였을 거야, 그지? 정말 참혹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이 국가에서는 백성을 다시 다독이기도 하고 또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기도 해야 하고 하니까 말 그대로 전쟁 이후에 복구 사업을 좀 했었어야 했어. 근데 그러려면 얘들아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 근데 돈이 어딨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제 국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일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공명첩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공명첩은 말 그대로 이름이 비어 있는 어떤 이제 문서
공명처벌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일정 금액을 내면 공명처벌이 이렇게 이제 발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공명처벌 받아서 내 이름을 비어있는 란에 탁탁탁 적잖아? 그럼 나는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분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국가는 이제 돈을 얻고 또 이제 신분이 필요한 일반 백성들은 돈을 지불하고 신분을 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지.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얘들아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게 절대 바뀌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고 팔 수 있게 됐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부터 되게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또 조선의 후기에 선생님이 아까 되게 다방면에서 변화가 많았다고 했는데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루기도 한 시기거든요. 모내 기법이 조금 막 발달하기도 했고 또 화폐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됐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연쇄작용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제도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건데 간략하게 이제 세금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활발해지고 막 어쨌든 경제 상황이 막 되게 활발해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역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말을 하자면 결국 경제가 부흥했다는 거지. 자, 요런 이제 상황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농민들이 가난하지만은 않아요. 그중 일부는 부자 농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타서 막 돈을 되게 많이 번 분홍들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되게 돈을 잘 버는 상인들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 충분히 신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상민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나중에 조선 후기 되면 뭐 40% 많을 때는 50%까지 양반 계층이 되게 많이 늘어나.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신분제도 할 때 보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리 그리는 거 있잖아. 신분 계급. 그게 홀랑 뒤집어서 역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되게 권력도 있고 막 돈도 되게 많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가 막 늘어나면서 양반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 때는 이제 다 같은 양반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양반은 여전히 힘이 세고 막 권력도 있고 부자이긴 하지만 또 어떤 양반은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가난한 생활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회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지. 자, 우리 양반전은 얘들아 바로 이런 시기에 이제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서 쓴 소설이에요. 이 소설을 쓴 작가가 바로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이자 실학자인 사람인데 되게 얘들아 엄청 이제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양반이 다 못났게 나오지 않아? 맨날 글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막 아내한테 바가지를 박박 긁히고요. 어느 순간 지금 아내라고 안 하고 막 되게 와이프라고 할 뻔했는데 아내한테 막 바가지를 박박박박 긁힌다든지, 그지? 아니면 거짓말 하다가 막 똥통에 빠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친구들이 읽었을 때는 아니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권위 있고 되게 부자였는데 도대체 여기 있는 양반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 시기에는 이런 시기적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양반이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양반의 모습을 사실은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 옛날처럼 양반들도 똑같이 살 것이 아니라 변화해야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조선의 이제 양반이자 실학자라고 박지원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 박지원에게 또 영향을 많이 미친 학문이 실학이라는 학문이거든요.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백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건 얘들아, 우리
양반전 책에 보면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또 이런 이제 양반전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박지원에게 영향을 준 실학이라는 학문은 또 뭐고, 이런 학문이 어떻게 또 양반전에 좀 드러나게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더욱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비법 노트 2번으로 한번 숙제를 내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단순히 그냥 읽지만 마시고 근자감 영상도 봤고 또 실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보면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처럼 선생님이 약간 편하게 이야기해주는 걸로 좀 영상을 마무리했거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셨죠? 저만 그런가요? 자, 오늘도 얘들아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요. 단어랑 비법 노트 꼼꼼히 챙겨서 보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안녕.